네, 칠판 정리하고 제2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투자의 평가를 할 때 간략한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작성 심사 포인트 가운데서 투자 기업의 투자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기업의 투자 결정 절차. 투자 기업의 투자 결정 절차. 이제 여러분들이 자금에 대한 조달이나 그런 것이 용이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자기 자본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기업이 커가다가 또는 연구까지의 아이템은 작은 돈으로 또는 자기 자본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양산 단계를 거치게 되면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금액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죠. 어떨 때는 그 시제품 만드는 금액의 10배 또는 100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투자 기업에 투자를 요청해서 그 제품이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해서 어떤 결정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참고로 알아볼 필요 있습니다. 업체에 투자 요청을 하게 되죠. 여러분 첫 번째로 업체에 어떤 투자를 요청하죠. 그죠?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투자를 요청하고 그리고 상호 접촉해서 많이 이제 사전에 접촉하기 상호 접촉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다음에 또 상담이 이루어지겠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건 예비 상담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전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요청을 합니다. 어디서요? VC에서 사업계획서를 요청하죠. 사업계획서를 요청을 하고 이거를 이제 검토하게 되죠. 요청 및 검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예비 검토하고 분석 후에 또 관심도 결정해서 추가 정보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 관심도를 갖고 있다면 뭐를 해요? 추가 요청을 하겠죠. 자료를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까지 이제 이렇게 업체에 투자 요청을 해서 서로 이제 그 간접 예비 접촉을 통해서 의향 전달을 하죠. 그럼 그쪽에서 사업계획서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서 예비 검토 및 분석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그 예비 검토 및 분석이 끝나면 관심도를 갖게 되죠. 그래서 관심도를 결정하면 이거 자료 추가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 PT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1인 기업이면 이제 혼자 나가서 또는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의 그 담당자 또는 대표이사가 나가서 사업계획서 PT 및 심사평가를 하게 되죠. 사업계획서 PT. PT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죠? 프레젠테이션 및 이걸 이제 심사평가를 합니다. 어디서요? VC라든지 벤처캐피탈이라든지 이것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 회사, 개인 또는 집단 이런 데서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기술력, 그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시장성. 이거 시장성은 뭐예요? 사업성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정말 사업화가 가능한지, 사업화 가능성, 요걸 보게 되고, 근데 이 경제성을 이제 심사를 하죠. 경제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가 대비, 판매 목표, 요걸 봅니다. 여기에 대한 뭐가 돼요? 추정 손익계산서. 또 뭐가 들어갈까요? 그죠? 뭐가 이제 언제 투자 횟수율,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투자 회수, 율 또는 기간, 또 뭐가 있어요? 손익분기점. 얼마를 팔았을 때 얼마 동안 했을 때 우리가 매출과 고정비 이게 제로가 같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경제성 심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끝나면 뭐예요?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위원회를 합니다. 투자 심리위원회를 열어서 투자 기업의 주요 당사자들의 내부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부 투자 기관도 되겠죠, 그죠? 정부 투자 기관도 있을 거고, 뭐 엔젤 캐피탈도 있을 거죠. 저 엔젤 개인 투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개인 투자 기관도 별도로 있었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내부 심사위원들이 이제 이거를 개최를 해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 여부를 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뭐예요? 투자 계약을 하는 거죠. 요 투자 계약을 체결해서 회사와 투자 기업 간의 구체적인 조건을 합의한 후에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조건 제시, 여기서 이제 구체적 조건 제시, 체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일반 투자 기업의 투자 결정 절차는 이런 순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상호 접촉 및 어떤 그러니까 담방을 해야 되죠. 탐방을 해야 되죠.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 회의를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요청 및 그 검토를 하게 되죠. 누가요? 투자기관에서. 그래서 사업계획서 예비 검토를 하고 내부적으로 분석 후에 나름대로의 그 관심도를 결정하고 거기서 추가로 요청하는 이제 추가 정보가 요청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프레젠테이션 하고 거기서 심사평가를 받는데 그 심사평가에는 기술력,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그 다음에 경제성 심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질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죠? 여러 가지 기술력에 대한 거, 시장성에 대한 거, 경제성 심사에 대한 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서의 진실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보통 제가 평가를 나가다 보면은 이런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는 기술력이나 시장성의 사업화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할 때는 그분들은 이미 머리에 많은 것들을 깨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고 거기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문하는 데 있어서 질문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내가 모르겠거나 우리 회사에 내가 이 답변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거나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것을 급급하게 쌓아서 변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평가자들한테 눈에 금세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을 자꾸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이너스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평가위원들도 적극적인 평가에 참여를 하지 질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자꾸 변명에 꼬리를 가면요 평가위원들 더 이상 평가하고자 하는 마음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그런 기업의 대표나 담당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그 심사하는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마이너스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담당자 또는 대표자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또는 같이 배속하고 있는 사람한테 대신 답변을 하게끔 하는 그렇게 해서 정확한 그 어떤 네트워크 형성되는 것을 보여줘야지 자꾸 그 제품에 대해서 또 아이디어에 대해서 경제성에 대해서 이것을 감추고 자꾸 덮어 나가려면 진실성을 잃어버린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가하는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진실성이 안 보이고 변명되고 하면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적으로 다 끝나면 별도로 이제 그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 투자심사위원회는 건 좀 많겠죠. 내가 어느 곳에 투자를 받게끔 할 것인가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 투자기업의 주요 당사자들의 그 내부 심사위원을 개최를 합니다. 이제 거기 담당 부서나 또는 그래서 그 투자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되고요. 결정이 되면 투자 계약 체결을 하게 되는데 회사와 투자 기업 간의 구체적인 조건을 합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 빠뜨리지 않고 숙지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벤처 캐피탈이었을 때 투자 심사 기준은 있어요. 요건 지금 벤처 캐피탈이었을 때 이거 제가 이게 말로만 하겠습니다. 벤처 캐피탈의 투자 심사 기준은 투자 심사 기준 첫 번째는 경영진의 능력을 봅니다. 경영진, 대표이사 또는 거기 대표이사와 함께 가는 사람. 그래서 경력과 사업 부업성을 보거든요. 그래서 경영진의 능력을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어떤 학교나 또 학교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부합성이 맞는지 그 다음에 능력과 경력을 보죠. 어떤 경력을 지내왔는지 과연 이 사업과 맞아 떨어지는지를 봅니다. 두 번째로요.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좀 칠판 때문에 여기다 적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 서비스의 독창성 보죠. 그죠? 제품 또는 서비스 독창성 그 다음에 차별성 독창성, 차별성 이런 것들이 전부 한다면 뭐예요? 특화된 거죠. 뭐가 특화된? 특별히 뭐가 다른 것인가를 봅니다. 두 번째로요.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의 이 제품 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이에요. 이 사업화 가능성이 가능한가를 봅니다. 또 네 번째는요. 어떤 그 시장 진입이 가능한지 시장 진입이 근데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 요거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강의 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그거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고객 가치 제한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한할 것인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치 제한은 어떠한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평가에서도 시장 진입 고객에 대한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그다음에 고객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고객 존재성. 진짜 이런 고객이 존재할까?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이 존재할까? 라고 하는 것도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뭐예요? 재무제표. 어떤 재무제표에 정확하게 꾸며봤는지, 이런 합리성이 있는지. 재무제표의 합리성. 재무제표의 합리성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추정손익계산서라든지 또는 원가 대비표라든지 그런 그 제품에 대한 그 빌 오브 메터리얼에서 자재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BOM 같은 경우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본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입니다. 사업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 100% 좋을 리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 수학 분석에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위협이 있었어요. 위협은 어떻게 트리트먼트예요? 스리트는 어떻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위협적인 요소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SW, 그러니까 weakness, 약점도 있어요. 제품과 서비스에는 약점이 있고 위협적인 요소가 있어요. 위협적인 요소는 어디서 발발해요? 내부적인 환경이 아니죠. 외부적인 환경에 정치, 경제, 문화로 인해서 어떤 그 위협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협적인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약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사업의 위험성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의 위험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겠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는 사업의 위험성도 없고 안전성만 99.9%입니다. 그런 아이템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요, 많은 돈이 투자됩니다. 많은 돈이 투자되는 곳에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돈을 투자해서 빠른 손익분기점을 지나서 투자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많은 이익 창출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그 대처 방안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벤처 투자자하고요, 엔젤 투자자하고는 조금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만약에 벤처 캐피탈의 같은 경우에는 중시로 보는 그 관점이 뭐냐면 기업 가치와 안전성이에요. 안전성. 어떤 보는 시각이 그래요. 이게 보는 시각이. 그 다음에 주요 정보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자주 보는 게 뭐냐면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중에서 이제 손익이나 재무 구조를 보는 거죠. 손익이나 재무 구조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점, 중시하는 관점, 또 주요 정보를 알고 계셔야 사업계획서가 정확히 쓰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말 중요한 것들, 힘있게 실어줄 수 있는 것들을 적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꾸로 엔젤 투자자들은 어때요? 엔젤 투자자들은 무조건 어디에 중시 관점이 사업성이에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사업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를 보죠. 그 다음에 주요 정보는 어때요? 이제 창업주의 능력이라든지, 창업주 능력, 그죠? 뭐 어느 경력이 어떻고, 뭐 어떤 전공을 했고, 또 과거의 경력은 어떻고, 그 다음에 요거 사업에 대한 수단 뭐예요? 사업 아이디어. 어떠한 방법으로 그런 사업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업 계획서의 그 작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자의 결정 절차를 이제 알아봤는데요. 잠시 칠판 좀 다시 정리를 하고 사업 계획서의 작성 프로세스는 어떻게 작성이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칠판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판 정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업계획서 작성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어떤 과정을 필요로 하는가, 또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적는 데 대해서 마음은 급하고 빨리는 적어야 되겠다 그래서 단시간에 끝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욕심입니다. 그런 사업계획서는 평가자들이 볼 때 눈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미선적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체계적으로 장시간의 시간을 가져서 정말 거기에 부합된 여러 가지 항목을 채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하루 이틀 가지고서는 저는 절대 불가하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들은 어떻게 표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각 부처, 각 지원하는 부서에 따라서 원하는 사업계획서가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그러한 임팩트 있는 사업계획서를 적기 위해서는 충분한 백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백데이터를 수집하고 관찰하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작성하고 받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의 작성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작성 프로세스요. 아이디어 개발이 우선 들어가겠죠, 그죠? 아이디어 개발. 아이디어 개발이 들어가면 이제 아이디어를 개발 또는 연구죠. 그다음에 선별, 아이디어를 선별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두 번째로는 아이템을 선별합니다. 아이템 선별.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수순을 밟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 탐색, 그죠? 그 다음에 욕구를 탐색하는 거죠. 욕구 탐색. 소비자가 아이템에 대한 욕구, 그런 탐색법을 통해서 하고, 그래서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환경 분석이 되겠죠.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영역 분석이 있어요. 외부가 있고 외부 환경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부 영역 분석이. 요거는 우리가 배웠던 각 분석 기법에 따라서 뭘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수학 분석이에요. 수학 분석을 통해서 내부 영역 분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외부는 뭐였었어요? 외부는 요거 두 개는 스트렝스하고 위크니스는 뭐예요? 내부적인 거지만 오퍼튜니티, 요거 기회, 그 다음에 위험, 요런 거 요거는 기회와 위험은 외부 분석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부 영역이나 강점과 단점은 내부 영역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확실하게 구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환경 분석이 부르면 우리가 얘기했던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야 돼요.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업 타당성 검토는 시장 분석이라든지 기술 분석, 기술성 분석, 기술성 분석은 많죠. 타 기술과의 분석 데이터 또는 비교 데이터,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
시장성 분석하는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우리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성. 수익성이 뭐야? 이건 사업성이죠, 그죠? 수익성 분석. 요거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실제 그 통계 데이터나 또는 뭐예요? 유관기관에서 발행한 유관기관 연구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요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추정 재무제표예요. 추정 재무제표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손익계산이라든지 뭐 기타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 타당성 분석이 끝나면 뭐예요? 사업 모델을 이제 수립해야 되죠. 사업 모델을 수립해야 된다. 사업 모델을 수립하는 그 고객은 누구고, 그죠? 또 그 캔버스처럼 전략은 어떻게 전략할 것이냐. 그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해가고 수익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요거 사업 모델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했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보면 그래서 시간을 한번 보고 모르겠네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한 게 있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 모델에 고객과 전략과 운영과 수익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처음에 고객 가치 회사예요. 그죠? 회사에서 고객 가치가 있죠. 고객 가치 제한을 하는 게 누구예요? 회사예요. 나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고객이죠. 고객에 대해서 뭘 했었어요? 이거 고객 세분화 했었죠. 세그멘테이션 했어요. 세분화를 했단 말이죠. 세분화하면 고객 세분화는 뭐 10대, 20대, 30대 직업군 뭐 이런 기타 등등 것을 세분화해서 여기다 뭐예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여기에 가치 제한을 무엇을 줄 것인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고객과의 관계, 릴레이션십이죠.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고객과에 줄 것인가? 모델과 제안이죠.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외적인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역량에 대해서 내가 집행해야 될 거, 역량 행동 가치가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 밑에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나의 수익은 무엇인가? 여기 적게 돼 있죠. 역량을 나 혼자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파트너가 생기잖아요. 역량 파트너는 누구와 할 것인가? 또 파트너를 관리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기 뭐예요? 지출 요소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비행 캔버스에 여러분들이 적으셔서 사업 모델을 수입할 때 고객 모델, 전략 모델 또는 운영 모델, 수익 모델로 해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업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면 사업계획서 작성이 돼야 돼요. 여기 최종적으로. 이게 마지막 사업계획서 작성이에요.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우선 회사를 소개를 하고요. 회사 소개.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에서는 분석하고 또 세 번째로는 뭐가 될까요? 계획하고 재무예요. 계획해서 재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요. 회사 소개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계획, 앞으로의 계획, 그 다음에 현금의 흐름도를 비롯한 재무제표. 이게 바로 사업계획서예요. 이게 사업계획서입니다. 작성 프로세스는 이러한 아이템 개발에서부터 쭉 나와서 제일 마지막에 걸려 들어가는 것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인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섹션별로 전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고, 이 사업계획서의 작성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해나가야 될 것인데, 이 해나가야 될 것이 사업계획서는 어떤 순서대로 또 작성해야 되는가, 전체 목차 구성이라든지 자료 분석이라든지 계량 분석 실시라든지 내용 작성 및 편집이라든가, 요거는 5분 쉬었다가 제 3강에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